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5월 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34.36포인트 2.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대형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1조 1151억 순매수, 기관이 7741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2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71.26포인트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000억, 1100억 가까이 순매수, 그리고 기관도 1153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하면서 미증시 훈풍에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강세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15원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1분기 전기기기 수출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세명전기 상한가, 대원전선 상한가, 강원전선 신고가, LS 신고가, H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제일전기공업 등 이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이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 등의 이 수출 호황에 힘입어서 올 1분기 국내 전기기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AI 보급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장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북미를 중심으로 한 노후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면서 변압기와 배전, 제어기 등 중전기기와 케이블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압기 수출은 5억 4,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 9,900만 달러와 비교해서 81.8포인트 증가를 했고, 전력 케이블 역시 4억 6,400만 달러에서 6억 7,600만 달러로 45.7% 증가를 했습니다. 한편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미래 전력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기 송전솔로 근그류 개발을 완료하고 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고 또 HBM 고대역포 메모리 가격이 상승 전망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니노공업, STI, TFE,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타이거일렉 등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지난밤 간밤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급등세를 보였고요. 2.21% 급등을 했고 또 AMD도 3.44%, 엔비디아 3.77, 마이크론도 4.7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던 투자은행 베어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투자 등급과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베어드가 메모리 시장이 향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전례 없이 강한 전망이 예상된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립에서 초과 성과로 상향을 했고, 목표 주가도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높였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디램 쪽의 전문 업체입니다. 이 AI 또 열풍으로 인공지능 AI 열풍으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내년까지 HBM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BM 비중이 시장 가치 측면에서도 전체 디램의 8%에서 올해는 21%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BM 판매 단가도 내년에는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의 주된 내용이 AI 강세 지속으로 AI 강세가 이 커머티 반등의 구조성을 견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AI 서버는 이 고용량 SSD에 대한 수요까지 확대시키는 점에서 이 디램 중심의 AI 논리는 또 낸드 플래시까지도 확대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밝히는 모습이고, 또 전공정에 대한 이 보수적 투자 기조 속에서도 HBM 증설에 따른 이 커머티 캐파 로스는
셀러의 메이커를 이제 강화시킬 전망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OLED 관련 종목도 또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6 프로의 이 프로맥스의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HB 솔루션, HB 테크놀로지, P&H 테크, 윈텍, 오닝 IPS, ICD, FNS 테크 등 OLED 관련 종목들도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60, 16 프로와 프로 맥스에 탑재되는 OLED 패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는데, 이 저전력이 특징인 이 좋은 다결정 산화물 LTPO라고 하는데요. 이 좋은 다결정 산화물 LPTO OLED를 제조 납품하는 것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아이폰 16, 6, 60 프로와 프로 맥스에 이제 OLED 패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BOE는 중국의 이제 BOE는 이제 애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 고부가 제품인 아이폰 60과 16 프로와 프로 맥스용 패널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전량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6 OLED 패널을 1년 동안 총 1억 2천만 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로와 프로맥스용 패널의 예상 주문량이 8천만 대로 삼성 디스플과 LG 디스플레이 각각 4천만 대씩 공급할 전망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6 일반 모델 두 종류에 대한 패널 공급도 따내 전체 공급량은 6천만 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체 4개 모델, LG 디스플레이는 프로 모델 두 종의 패널을 공급한다면서도 이 BOE가 올해도 이 LTPO 아까 저온 다결정 산화물 패널 공급 승인을 받지 못했고, 전작에서 늦게나마 승인받은 일반형 모델도 차기작에서는 바로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해 늦은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OLED에도 훈풍이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도 오늘 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삼성전기가 3분기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다고 추진한다는 소식에 삼성전기, HB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필옵티스 등 유리기판 관련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당초 올해 안으로 계획했던 시제품 생산 이 파일럿 라인을 1분기로 앞당겨서 구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R&D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속도전을 전개하면서 경쟁사를 맹추격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에 반도체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장비 이 반입 완료 시기를 시제품 생산 라인은 파일럿 라인 장비는 시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제품 생산 라인 장비 반입 완료 시기를 9월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세종에 들어설 이 파일럿 라인의 장비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또 설비 구축을 본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쪽에 이제 정통화 관계자가 이 삼성전기가 주요 유리기판 장비 공급사의 납품 일정을 공유했다면서 삼성의 안전 규정을 포함한 자동화 기능까지 확보, 그리고 9월까지는 반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현재 파일럿 라인 구축을 위한 주요 장비 협력사로 필옵티스, 캠트로닉스, 중우 엠텍, 그리고 독일의 LPKF 등이 회자되고 있으며, 장비 반입을 마치고 준비 작업이 끝날 경우 이르면 4분기 파일럿 라인 가동도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 온자력 발전,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들이 또 오후에 힘을 냈습니다. AI 전력, 인공지능 전력 풍기에 따른 대체재 부각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엔진, HD 현대인프라코어, 한국전력, BHI, 광명전기, SNT에너지, CS윈드 등 LNG, 온자력,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으로 태양열, 풍력 등 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발표된 미국 투자은행 엘스파고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대처하기에 전력회사는 또 천연가스를 신규 공급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천연가스가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수의 60%를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는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 폭등에 이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과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힘입어 이산화탄소 이 접배출 발전원의 공급 증가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MS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 저탄소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히고 있는 게 SMR인데요.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데 이거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또 과기부에서도 이 제주 컨벤션센터에서도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EA의 혁신 원자료와 핵 연료 국제 공동 프로젝트 대화 포럼의 계획식에 참석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4월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증가를 하고 성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또한 미중 갈등 반사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HD 현대미포,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KSP, 삼성 ENC, 세진중공업 등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영국 조선 해운시장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4월 선박 수주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4월 전세계 선박 수주량은 470만 CGT 121척으로 전월 대비 56%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7만 13척 14%, 중국이 91척 76%를 수주를 했고요. 또 4월까지 전세계 누적 수주가 540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6척에 대비 8%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24만 CGT 110척에 32%, 중국은 920만 CGT 335척에 57%로 우리나라는 23%, 중국은 24%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클락슨 4월 말 신조선가 지수도 183.92로 우상향 지수를 지속을 했고요. 또 작년 4월 대비 10%, 재작년 2020년 4월 대비로는 43% 현재 조선 수가가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중국 조선업 무역 제재 이 추진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는 미국의 시도가 미국 조선업이 아닌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우리나라, 일본의 조선업체에 도움을 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제 지난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서 해양, 물류, 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또 미국이 향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추가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라니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하이비전 시스템, 모트렉스, 피론티어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3사,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파트너사 앱티브가 보유한 지분 일부도 매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체 유상증자 금액은 6,630억 원으로 현대차는 3,450억, 기아는 1,860억, 현대모비스는 1,420억 원으로 이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모셔널 지분율은 기존 50%에서 55.8%로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5월 중으로 유상증자 지분 매입이 마무리되면 현대차 그룹이 또 모셔널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입니다. 모셔널은 현대차 그룹이 액티브와 손잡고 2020년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법인인데요. 작년 말 라스베가스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로 만든 무인 로보택시의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내재하기 위해서는 이 모셔널에 대한 안정적인 또 경영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오늘 8월 게임 체인저가 될 자율주행 로봇택시 발표를 공언한 가운데 이 블루오션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자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경쟁 업체의 생태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또 현대차 그룹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콩 생산국 브라질이 홍수가 나면서 이 대두 가격 상승 전망 소식에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롯데웰푸드, S&D, 신성홀딩스, 샘표식품 등 또 음식 업종의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또 샘표식품의 최대주주 샘표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브라질의 이 히우그란지 두술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두 1억 톤을 수출한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 브라질인데 이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 콩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우그란지두 술주는 이 브라질의 3위 콩 생산지이고 폭우 발생 전에 브라질 국영 작물 기관들의 2주의 콩 생산량을 2,189만 원에서 2,225만 톤으로 예상했으나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7, 80%의 콩이 손상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유엔 식량용 이 업계구가 또 올 발표한 4월 곡물 가격 지수도 전월보다 0.3% 오르면서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엔 식량용 업계구에서는 또 옥수수 수출 가격이 유독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생산 기반 시설 피해로 인한 물류 차질과 대량 수확을 앞둔 브라질의 생산 전망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